네, 별들의 매매리그 시즌4 도전 100%입니다. 수익률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2.31%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2위는 김정수 전문가로 마이너스 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마이너스 0.9% 수익률. 3위는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폭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2.22% 수익률입니다. 4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마이너스 3.1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위부터 8위까지의 전문가 순입니다. 5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3.32% 수익률. 6위는 이재우 전문가로 마이너스 3.79%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5.09% 수익률. 8위는 이승준 전문가로 마이너스 5.58% 수익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별들의 매매리그 시즌4 도전 100%입니다. 100일 동안 전문가들이 100%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우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서 순위가 좀 밀리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 매매 어떠신지, 또 어제는 매매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요즘 그 장세 자체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권역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장세 안정을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을 통해서 지수 바닥은 어느 정도로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 비중을 거의 100% 가까이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트에 큰 변화는 없고, 올라온 종목 한두 종목씩만 이익을 챙긴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보유 포트 교체 정도만 가져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5종목에서 한번 4종목 정도는 그대로 유지해 가는 쪽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가 시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주식 보유 비중 97.4%로 대부분 주식에 담고 있으시네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보유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우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휴맥스와 나노스, CNS 자산관리, 파인테크닉스, 제일기획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파인테크닉스 23%의 비중을 담고 있고 8%대 수익 내고 있습니다. 나노스 22%대 비중으로 2.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휴맥스와 CNS 자산관리,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더 자세히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눈에 띄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보유 중이신데요. 수익률이 네. 굉장히 좋네요. 어떤 전략이신가요? 일단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에 종가 부분에 약간 상승폭 반납했는데, 일단 이번 주 한번 6,000원 전후 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면 한번 챙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오늘은 한 이틀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로 약간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정도까지 그대로 보유 넘어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이테크닉스 6,000원까지 올라온다면 차익 실현 계획도 가지고 있으시고요. 지금 손실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본다면 휴맥스 그리고 CNS 자산관리, 제일기획까지 4에서 5%가량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 복구를 한번 기다릴 계획이고요. 요즘 장이 어려운 게 어제 같은 경우도 미래컴퍼니를 그저께 매수해서 어제 또 오전에 상승해서 챙기고 들어간 게 휴맥스였는데 그 손실분을 또 휴맥스가 또 까먹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러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미래컴퍼니 거둔 수익권역에 다시 복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제 밀었지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열고 종목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화면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하나,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체크포인트 둘, 외국인 매매 동향 주목. 세 번째, 코스닥 추가 반등 기대, IT 부품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인데요. 네. 엔화 쪽을 보면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지금 82엔대까지 올라가고 그래서인지 네. 일본 증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인보다도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원화 강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뭐 타격, 물론 해외 증시도 약세였습니다만은 이런 그 우려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것이 뭐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수출주들의 흐름을 좀 지지부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자민당이 다시 재집권할 것이 이제 또 뭐 유력시 되면서 이 아베 총리 그쪽에서 이제 뭐 강력한 뭐 부양책,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엔화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만 해도 부담인데 엔화 약세까지 가버리면 수출주들 아무래도 현재 뭐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그 우려감 뭐 벗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판단돼서 이런 부분 한번 그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은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최근에 이제 투시권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매 동향, 어제 자리입니다. 이게 보면은 음식료와 섬유복, 종이목재, 뭐 이런 쪽은 뭐 크진 않아도 소폭의 이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여전히 매도, 그 다음에 전기전자, 뭐 철강, 기계 이런 쪽. 그러니까 경기와 연동된 쪽은 주로 좀 매도 플레이를 많이 펼치고 있고, 그 밑에 유통이라든가 전기가스, 통신까지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 플러스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뭐 부담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들도 우세하게 나오고 있던데요. 네. 전문가님 의견도 그러신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뭐 흐름들이 일단만 상승률을 타서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이제 당국의 개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국 개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원화 강세가 또 좀 진정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원화 강세 또한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반등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급 쪽을 잠깐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통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 매매 동향에 주목하자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제 좀 매수하면서 지수 낙폭은 좀 제한됐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장에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는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매수도 당연히 아니고요. 뭐 계속 매도하다가 어제 현물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현물 매수하면은 선물 매도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잠깐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종 섹터들 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IT 전기전자 쪽 그 섹터를 한번 뭐 일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계속 매도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은 그동안에 계속 매수하다가 어제 소폭 매도,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그 경기 관련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쪽이 이제 전기전자 쪽이었는데, 그럼 외국인들은 완전히 올라가는 거 팔고 빠지는 거 사고, 뭐 이런 쪽 매매, 완전 역방향 매매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매매라는 것은 환차익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관된 어떤 뭐 그 전략으로서 인해 가지고 매수매도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단순히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을 사고 있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옆에 제가 빨간 그 표시로 맨 끝에 이제 기타 법인란을 쫙 쳐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서 기타 법인에서 기관들의 매매와 기타 법인 매매 비슷하죠. 근데 기타 법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좀 그 애매합니다. 기타 법인 도대체 이게 어느 쪽 그 물량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과거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 패턴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기타 법인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외국인 매매는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차익이라든가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면 이 기타 법인에서 먼저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IT 쪽도 기관과 동일하게 기타 법인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외국인이라 그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 통계, 그러니까 작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의 흐름 본다 그러면 외국인의 자기 매매 계정으로서 기타 법인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만 제가 이제 그 도표를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업종별로 쫙 제가 그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도 역시 기타 법인 동향을 보면은 내수라든가
필수 소비재 이쪽 그동안의 기관은 동일하게 매수였고요. 경기 관련주 쪽은 약간 이제 매도 플레이를 많이 펼쳤다. 뭐 이런 쪽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동향보다도 기타 범위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 나가신다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쪽과 함께 기타 법인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코스닥 추가 반등 기대입니다. IT 부품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IT 부품주도 최근 흐름이 좋은데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IT 부품 쪽이 최근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섹터 업종 중에 이제 하나죠. 일단 코스닥은 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요. 어제 사실 거래소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코스닥이 더 많이 밀렸죠. 코스닥보다 어제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더 많이 밀렸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정 들어왔을 때 가장 견조하게 움직인 쪽은 IT 부품이다. 네. 코스닥은 반등이 가능한데 반등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보는데 선봉에 설 수 있는 쪽이 IT 부품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짚어봤고요. 개장 전 이제 매매 전략 볼 텐데요. 그러면 오늘 IT 부품주 사실 건가요? IT 부품주를 이미 좀 한 세 종목 정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적절하게 이제 올라오면은 또 순환 흐름들도 타는데 매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관심 권역으로 코스닥에 이제 IT 부품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로는 IT 대형주도 관심권, 그 다음에 내수라든가 필수 소비재도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네, IT 대형주와 코스닥 내 IT 부품주, 또 내수, 필수 소비재까지. 그럼 어떤 종목들 구체적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네, IT 쪽은 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IT 대형주도 다 조정이었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조정받은 LG전자라든가 혹은 LG이노텍, 삼성 SDI 정도를 IT 대형주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필수 소비재 쪽으로는 현대백화점, 최근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쪽 종목군들 상당히 견조한데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백화점, 홈쇼핑 관련주들, 그리고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IT 부품 쪽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쪽은 FPCB 관련주, 그다음에 고화소 카메라, 그다음에 휴대폰 케이스 이런 쪽 섹터들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더군다나 여기서 애플 말고 삼성과 연관된 종목들이 굉장한 탄력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 계속 순환 흐름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나 눌림목 조정을 받은 종목들 한번 보니까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잉크테크, 그 다음에 DNF 정도를 한번 관심 권역에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우 전문가와 도전 100% 미리 봤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장 일정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김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